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갑니다. 2주 뒤 추석이 지나면 9월도 끝이고 10월이면 찬바람이 불겠죠. 짧고 강렬했던 여름도 시간 앞에선 어쩔 수 없이 물러나나 봅니다. 자, 힘내고 9월 멋있게 출발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주요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9월 4일 캐나다는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그리고 9월 12일 유럽중앙은행은 또다시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9월 19일 미국 금리 인하는 확정적입니다. 다만 몇 퍼센트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올해 몇 번을 할 것인지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선거에서 새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인가도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증시를 견인하던 AI 기반의 기술주 상승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금리 인하는 역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예상하는 범위의 금리 인하는 이미 반영된 수준입니다. 추후 기술주 중심의 장세에서 대세 상승기의 흐름을 가져올 것인가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영원한 미제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유럽 지역 에너지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요인들은 계속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지난주 외환 시장은 크게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고 소비는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굳이 0.5%까지 내릴 필요는 없다. 0.25%면 충분하다는 인식으로 달러가 강세로 움직인 한 주였습니다. 엔화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엔화는 지난주 금요일 파원 회장의 잭슨홀 발언의 영향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한 조정의 의미, 그리고 중동 지역의 교전에 대한 리스크 증가로 143엔대 중반에서 출발해 서서히 반등하면서 화요일 145엔대를 회복하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이후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안정적이고 견조하다는 의견으로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 금리를 0.25%만 내리면 되겠다는 인식으로 달러 강세의 분위기가 주말까지 이어지며 146엔대에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원화 시장입니다. 역시 엔화의 움직임과 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1320원대 초반으로 시작한 원화 시장은 낙폭의 되돌림, 중동 지역의 리스크, 그리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 분위기에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 1330원대를 회복하며 화요일을 마감했습니다. 이후에 나와 위엔화의 모습을 보며 함께 움직이는 형국으로 나타났고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바닥은 1330원 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한 주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견조한 미국 시장, 그리고 계속 이어져오는 미국 금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각국 통화들과 비슷한 동조를 보이며 토요일 새벽 13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일 월요일은 노동절을 맞아 뉴욕 금융시장이 휴장입니다. 3일 화요일에는 8월 제조업 금액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예상은 소폭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4일 수요일은 7월 구인 이직보고서와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구인 숫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3연속 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캐나다는 4.25%가 됩니다. 5일 목요일은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8월 민간 고용이 발표됩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는 소폭 하락을, 민간 고용 수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일 금요일은 8월 고용보고서와 비농업 부문 고용 발표,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은 양호하고 실업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둔 일주일 이전은 깜깜이 시즌이라 연준 위원들이 외부에서 일체 발언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연준의 월러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4일 밤 캐나다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데 최근 유로존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 유럽중앙은행이 미국에 앞서 9월 12일 또 한 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하락 시소입니다.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여전한 중동 지역의 문제, 그리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 움직임 등 지난주의 요인을 그대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0.25%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고착되어 있다면 작은 요인들은 무시하고 달러가 강세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시장은 금리 0.25%를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분위기를 유지 중인 것이라 이후 0.5%의 인하 요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 가격대에서 원화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락의 요인 역시 지난주의 요인을 그대로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다만 0.25%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악화된 고용시장의 분위기가 나온다면 추가 0.5% 인하를 예상하게 되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 다른 통화들 강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원화 역시 동반 강세의 모습을 보여 환율은 하락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이미 금리 0.25%를 인하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이 있고 이들은 당연히 결혼할 것이라고 주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결혼식까지는 간다는 것인데 정말 결혼식이 되어봐야 그래도 청중들은 역시 그들은 결혼을 하는구나라고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9월 19일 금리 0.25% 인하를 다 반영한 수치로 현재 대기 중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지표, 조금은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와도 이젠 9월 19일까지는 무덤덤하게 지켜보는 장세가 될 것입니다. 대신 0.5%의 인하 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초 고용시장의 다양한 수치들이 발표되는 것, 그리고 4일 캐나다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유럽 쪽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미국의 앞선 선제적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확고해질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반복되는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은 계속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기본적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서두에서 지난주에 외환 시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모든 지표 발표의 수치를 다 이야기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이해가 힘들고 결국 지루해지는 느낌이 있어 간략히 줄여보았습니다. 한눈에 쉽게 알아보는 외환 시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과감히 흐름만 짚어보도록 수정해보았습니다. 이후에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큰 줄기를 짚어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로 9월의 시작이고 바람은 이제 가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모두 무더운 여름 잘 견디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업무 관계로 차트 분석은 오후에 게시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차트 분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